자, 숫자로 살펴본 LG엔솔과 삼전 실적 그리고 전망. 어제 LG엔솔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도 금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전은 실적이 다행히 앞자리가 2로 떠가지고 역사상 분기 매출 20조 원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럼에도 주가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들이 두 종목이 있을 텐데 업종에서 대표주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실적 시즌 포문을 여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 부분들 정리하고 자, 삼성전자 메모리 초강세 뭐 예측은 했는데 좋을 거를 야 진짜로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93조 전년 대비 22.7%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이 떴습니다. 20조 원 정확히 뒤에가 얼마인지는 뭐 봐봐야 알겠죠. 전년 대비 208%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 돌파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지난해 이맘때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은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랬었고요. 8만 전자에 물리신 분들이 계속 그리고 제가 이맘때 가장 힘들 때였고 가장 힘들 때 주가가 이제 산업에 선행하는 경우가 있고 나올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직 쇄신하고 있고 이런 얘기했다가 진짜로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고 여담이지만 이 뒤에 추석 전에 현대차가 지금 힘든 시기로 보이긴 하는데 나올 거 다 나왔고 어지간하면이라고 했는데 한 석 달쯤 뒤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먼저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산업이 최악일 때 주가는 그 앞서 가지고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털면서 흔들어 버려요.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저점은 높여놔요. 저점은 그래서 최악의 저점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트리거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삼성도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HBM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언젠가 통과될 거였으니까 그리고 AI 반도체 사이클 그 다음에 D램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좋아진 거였지 작년 이맘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매일 내리는 거 없고요. 매일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없습니다. 돌아요. 돌긴 돌고 연초 연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해가 길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으니까 너무 모든 걸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하고는 격세지감이죠. 너무 달라요. 최초 20조 원을 진짜 만들었네. 컨센 대비 2조 4천억. 그러니까 한 17조 원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보통 영업이익을 증권사들이 추정치로. 물론 이제 20조, 21조 지른 곳들도 있지만 2, 3조 정도 어닝 서프가 발생을 했었고요. 부문별로 요약을 해보자면 추정치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잠정 실적이 확정 실적 나오면서 컨콜을 해야 되는데 IR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번 달 말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추정치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SK 하이닉스가 나오면은 거기서 추론을 할 거고요. 반도체 쪽이 잘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다 얘기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 지금 관건인데 원래 막 2조씩 적자 나왔던 게 8천억 정도로 적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적자가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DX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가 둔화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전장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실적의 의미는 실적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변화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좀 달라졌고 B2C보다는 B2B가 많아졌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증설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추세, 감산 이후에 다시 증설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어갖고 조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들, 향후에 증설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고, 마이크론이 지금 증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뭐 하이퍼 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는 약간 찝찝하긴 한데 하이퍼 불 국면에 진입했다.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고객사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글로벌 디램 생산 능력은 제일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이걸로 작년 하반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이번 실적은 그리고 파운드리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테슬라 수주가 있고요. 여기서 수율 얼마나 잡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파운드리는 발목 잡는 요소다. 아유 진짜 애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 인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럼 증권사의 반응이나 향후 전망은 어때요? 글로벌 IB 가운데 맥쿼리는 목표 주가 24만 원과 함께 마큐비 진짜 말도 예, 24만 원. 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 형님들도 진짜 막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막 지르는 것 같은 물론 이제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야, 이게 너무 막 지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슈퍼사이클이 뭐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쟤들이 생각할 때 하나도 변수 없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최고의 슈퍼 불장을 얘기를 했을 때예요, 저게. 그리고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23조의 연간 영업이익. KB가 제일 좋게 봐요. KB가 지금 리서치 센터장님이 워낙에 림장 뺄게요. 리서치 센터장이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커버를 하시는 분이고 요번에 아마 승진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불리쉬하게 보는 곳이고 KB증권은 계속 그 가장 선두해서 업하고 있었고요. 키움은 뭐라 그러냐면 실적은 강력한데 단기 수급 공방이 불가피하다. 향후 관건은 컨센 상향 정도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어제 어닝 서프에도 주가가 시원하게 못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에 징크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한해요. 역사적으로 실적 발표 당일에는 차익 실현이 얘네는 좀 세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먼저 반응을 좀 하는 경향이 이상하게 삼전이 좀 세거든요. 어제는 그래도 20조 원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맞춰졌고 돈 갈 곳이 없어서 하락만 하면 이제 매수세가 집중이 돼갖고 수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단 지금 1월 8일 목요일과 1월 6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중반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 단위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매물대가 개인들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증권사 뭐 PB들이 사줬던지 어쨌든 간에 개인 계좌에 있는 돈들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가격적인 거를 봤을 때 향후로 생각했을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20조 원 전망은 선반영이 일부는 돼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4분기 20조 원 계속 사전에 확산이 됐잖아요. 놀라움은 좀 줄어들었죠.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거 17조, 18조 나왔으면 어제 주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제도 개인이 다 샀더라고요, 이거를. 단기 급등 이후에 수급 부담 있겠죠. 이달 들어서 17% 올라갔는데. 외국인 기관은 이벤트 후에 비중 조절 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은 추격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가운데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고 개인들은 좀 혼재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있는데 자사주 2조 5천억 원 매입은 주주 환원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들이 주주 환원 목적이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 매입해갖고 임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거여서 기타 법인을 통해갖고 매수가 되는 주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계속 나올 텐데 2조 5천억까지. 요게 이제 단기 부양 기대에는 한계가 있는데 2조 5천억까지는 그러면 이제 좀 사드리겠다. 그래갖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조금 빨아들이는 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홍콩 쪽에다 2배짜리 레버리지 상장되어 있는 거 그것들도 그쪽도 엄청 샀더라고요. 100억 뭐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 2배짜리도 수급을 조금 이제 땡겨가지고 약간 시장 교란시키는 괴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삼성전자 상황이랑은 조금 더 달라진 것도 있고 혼재가 많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향후는 어떠냐 실적이나 주가 전망이나 뭐 주가 전망들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쭉 가지고 와본 건데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망이라는 게 주가가 아니라 그냥 실적 전망이나 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 메모리 가격의 상승의 지속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왔고 이미 올라온 것들에서 반영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HBM뿐만이 아니라 서버용 D램에다가 지금 뭐 레거시 쪽에다가 뭐 낸드에다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키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쪽을 그냥 계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적자가 얼마나 축소가 되느냐 막 2조 막 이렇게 적자 날 때는 그냥 그 2조 플러스 되면 다 영업이익 플러스인 거니까. 그럼 적자가 얼마나 플러스 되느냐. 지금 8천억까지 예상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하방 리스크를 줄여주느냐.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거는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컨센이고요. 변수가 있겠죠. 어떻게 다 좋아.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느냐. 그리고 이거 둔화되면 둔화됐다고 이제 뺄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HBM 경쟁 심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뭐 가격에서는 그렇게 변수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케이펙스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시설 투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늘려주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환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13만 원 중반 이후에 개인들의 수급 변화, 매도하던 개인이 갑자기 매수로 전환한 게 13만 원 중반 이후에 막 갑자기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상당히 미리 오른 경향이 있고 조금 너무 이제 위에서 업업 시킨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추정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가도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추세로 갔었죠. 투자자들이 급한 매수세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죠, 이제. 더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해당 실적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숫자가 어디까지 찍히느냐, 그리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고객들이. 또 한 가지는 실적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갖고 평가를 조금 더 후하게 계속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주가 재평가는 뭐 실적 컨센 상향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계속 이루어지고 충족이 되느냐. 지금보다 더 상향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더 가려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기 호황인지 구조적 수요가 진짜 2027년 맥쿼리 이야기처럼 가는지. 파운드리가 제일 키 같은데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예상이 언제가 되는지 그거 아마 컨콜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얘기도. 그래가지고 컨콜을 보셔야 되고요. 방향성이 명확해질 수 있고 그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있을 텐데 다음 주가 다다음 주에 있는데 요거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미국 쪽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나 TSMC나 얘네들도 지금 봐야 되는 거고 볼 게 좀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얘기 꺼내면 그 입 다물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부분과 함께 미리 팔아서 너무 아까워라는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불안해. 그러니까 다 혼재가 돼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LG엔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일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마도 오늘 정도에 LG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역시나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좀 과하지 않냐 싶을 정도로 부진한 전망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제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사실상 뭐 그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영업 손실이 뭐 1,600억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 영업 손실이 뭐 238억이라 그러는데 이거보다도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보다 잘 나오고 얘보다 잘 나오면은 그러면은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LG엔솔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북미 쪽 재고 조정 영향 그리고 영업이익이 일회성 소멸되고 생산세액공제 감소하고 그래갖고 적자가 이렇게 커질 것이다. 근데 ESS용이나 북미 신규 공장 가동 효과가 본격화되면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ESS 성장은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가 되게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죠. 근데 꼭 이런 건 아닌데 얘네들한테 가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까놓고 보면은 항상 분석을 해드릴 때 이거 어차피 자료 갖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열어보면 분석을 했던 거하고 증권사에서 컨센을 잡은 거하고 실제 예상치하고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특히 요 섹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지난해에 특히나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쭉 빠졌는데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투심이 안 좋고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 올해는 어떨지 좀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숫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이름을 써놓은 거고 지난 3분기 컨콜 당시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LG화학이나 얘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LNF도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요런 그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4분기에 좀 털어야 될 것들이나 지금 이제 공시할 것들이나 요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사측은 계산을 해놓고 3분기에 힌트를 줬고 컨콜에서 4분기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아닐까. 그리고 그때 컨콜 IR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생각보다 못 올라가거나 오히려 빠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4분기는 뭐냐면은 이건 모든 업황이 공통적인데 모든 기업이 각종 비용이나 이런 걸 좀 털고 가는 경향이 강하고요. 4분기 털고 내년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에 다시 실적을 잡자라는 것들이 있고 CEO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경우는 아닌데 CEO가 바뀌는 경우에는 야 다 털고 와. 새로운 CEO 오면 거기서 이제 좀 숫자 맞춰야 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실적이 4분기에 좀 털고 가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요. 뭐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손실도 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좋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된다라는 거죠. 실적이 이제 나오겠죠?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럼 적자 폭이 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흑자 전환이 단 1억 원이라도 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선방한다면 주가도 어느 정도 야 너무 했다라고 선반영 개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악재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재료 가지고 계속 도돌이표 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여기서 받아갖고 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또 여기서 하고 여기 증권사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특히 북미 EV 관련 소식들은 계속 근데 거기가 안 팔려갖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ESS나 로보틱스나 우주항공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죠. 언젠가는 저게 들어갈 건 다 알고서 투자를 하신 걸 거 아니에요. 투자자분들은. 그렇다면 그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좀 빨리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특히나 ESS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빠르게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반면 실적이 그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부진하면 이로 인한 기사나 분석 각종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 경험상 그래 왔으니까 요건 이제 소위 말해서 먹잇감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이제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어제 야간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스콧 베센 그 재무장관 X에 올라온 그 자료입니다. 소셜 자료고요. 노텍슨 어메리칸 카론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콧 베센 재무장관의 X에 올라왔고요.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미국에서 조립된 메이드 인 USA여야 돼요. 이거 브랜드가 꼭 미국 건 아니어도 되는데 미국에서 조립되는 중고 안 되고 신차 기준 리스 안 돼요. 개인의 대출 이자를 연 $10,000까지 공제해주고 표준 공제 이용자도 가능하고 단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0,00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가 된다. 그리고 리스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게 지금 요 자료입니다. 미국 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붙여갖고 미국 내 생산 판매 방어에 도움될 수 있는 요소고요.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30D 항목을 완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00만 원을 직접 주는 거하고 여기서 구간별로 세액공제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EV가 한 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팔리고 그 다음에 고가의 차량들일수록 만불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표준공제까지. 그럼 고가의 차량들은 픽업 트럭이나 SUV나 전기차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고 사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 30D가 없어졌고 못 사 그런데 갔더니 나 보니까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 왜냐면은 이자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공제를 해갖고 총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부대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금융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격 저항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나은 거고요. SUV, EV, 픽업 트럭 고가 차량의 구매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퍼 샌들러에서 포드 GM의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했고 간밤 지나고 나니까 스텔란티스 포드 GM이 급등을 한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소식도 있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업황상으로 볼 때는 어제 LNF가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올라가 그러는데 LNF가 실년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캐즘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캐즘이 끝난 뒤에 우리가 힘든 캐즘을 끝냈고 이제 준비가 완료됐고 앞으로 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모습이고 다수의 경우에는 이게 꼭 이 업종이 아니라 다수의 업종의 경우에는 업황이나 업종이 최악이라고 거론되는 시점에 상당히 그것들이 진행된 상황일 때 주가는 오히려 산업 반등 구조보다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가 산업의 반등보다 먼저 움직이고요. 산업이 최악으로 가지 않아도 최악으로 갈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최악으로 가고요. 산업에서 최악이야 할 때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주가와 산업의 관계인 거고요. 2023년도에 SK하이닉스 적자일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역시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리튬이나 니켈 가격의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인데 복합적 이유로 올라갑니다. 원자재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올라가진 않는데 수요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악이고 안 좋은데 어떻게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할까라고 이거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측면에서 수요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과거보다 좀 나아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원자재는 기대, 특히나 향후 수요 등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때 투기 수요도 붙고 투기 수요가 붙었을 때 더 강하게 붙고 상승세를 가속화시키고 이게 보통 통상적인 원자재의 특성들이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이, 컨콜, 올해 전망, ESS, 신사업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룹사별 전략에 따라서 조금 이제 주가도 따로따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갖고 원가 경쟁력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곳이냐, 북미 사업에 특화되어 있냐, 유럽 현지 사업에 특화되어 있냐, 수직 스케일화가 잘 되어 있느냐, 원자재 공급망이 잘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포인트가 되겠죠. 확실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오르고 매일 내리는 주식은 없습니다. 업황 사이클도 돌고요. 그 전에 주식은 먼저 움직이고 한 달 뒤의 흐름, 분기 뒤의 흐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일일비할 수 있긴 한데 어렵지만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체크할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대형주들 위주로 하시건 뭘 하시건 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